지방흡입과 임신, 출산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그것의 생성, 활성화, 또 불활성화 과정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지방이 되고요. 체지방량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또는 변화가 많이 되는 시점에서 여성 호르몬이 좀 흔들릴 수가 있죠. 실제로 체중이 너무 많거나 또 적거나 또 감량 작업을 너무 심하게 해서 체중이 많이 변화되는 상황일 때 이 생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불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원인을 이제 찾아보려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도 받아보고 상담을 해봤지만 일부에서는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여성분이 체중이 좀 많다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체중 감량을 해보기를 권유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감량을 해서 실제로 좋은 지방의 감소를 좀 만들고 이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지방흡입도 다른 지방의 감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감량 노력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 지방흡입을 좀 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겸사겸사 지방을 줄이고자 이런 지방흡입을 이런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봐왔는데요.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지면서 피임을 따로 이제 잘 안 하시고 사시다가 지방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계획이 없었던 임신이 된 적이 있었어요. 몸 상태가 건강해져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간혹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좀 드릴 때도 있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흡입에 의한 과다한 지방의 감소는 다른 방법의 지방 감소처럼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줍니다. 비만도가 좀 있는 분이 임신을 이제 나중에라도 계획을 하고 계실 때 어차피 이제 지방이 늘어날 테니까 임신 출산을 다 겪은 다음에 다 정리된 다음에 지방흡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어찌 보면 이것이 좀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지방이 제법 있는 분이 임신을 이제 했다고 치면 임신이 진행되면서 이 지방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죠. 출산을 한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방량을 원상태로 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임신 과정에서 이거 늘어나는 속도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는 좀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또 태아를 포함한 자궁의 크기가 또 많이 확장되죠. 물론 이것도 출산 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지방이나 또는 태아의 자궁의 볼륨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 백가죽의 확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임신 초기에는 이 피부가 늘어나는 것을 고무줄처럼 잘 이렇게 버텨주죠. 그러다가 이 늘어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나면 이 피부가 더 넓어져야 되니까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실제로 그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세포 분열로 넓이가 늘어난 피부는 출산 후에 원상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냥 안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백가죽에 처짐과 찌그러짐이 생기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볼륨의 증가가 굉장히 빠르면 이 피부에 세포 분열을 할 여유조차가 없어서 잘못되면 이 피부가 이제 뜯어지게 되죠.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제 튼살인데 이 튼살은 흉터 조직인 거죠. 그래서 피부와 그 색깔과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튼살이 생긴 다음에 이것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되지만 사실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죠. 출산 후에 예쁜 아가를 얻게 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피부가 처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또는 보기 흉한 튼살이 생기면서 산모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출산 후에 생기는 산후 우울증의 굉장히 큰 원인이 이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전에 지방흡입을 해서 복부에 있는 지방을 많이 줄여놨다고 치면
당장의 볼륨이 지방 볼륨이 많이 감소됐으니까 피부가 좀 여유가 좀 생겼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 흡입을 한 부분은 지방의 증가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동안에 이 지방의 증가가 아주 조금만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가 좀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출산 후에도 이 복부 피부에 확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처짐이나 찌그러짐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할 때 제가 이전에 이 영상이나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리프팅 타이트닝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백가죽의 탄력성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증가는 물론이고 이 태아를 포함한 자궁이 증가할 때 이것을 고무줄처럼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에 의한 어떤 그런 확장을 조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원래와 가까운 그런 백가죽의 모양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지방의 양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은 좋은 시술자를 만나면 임신 전이든 후든 언제든지 잘 할 수 있겠지만 이 피부가 확장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임신 전에 지방흡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복부가 볼륨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냥 감량을 열심히 하면 젊었을 때 출산하기 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될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출산 후의 볼륨은 단순히 지방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신 중에 이 백가죽이 늘어난 것이 처지거나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모여서 생기는 볼륨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을 열심히 감소시킨다고 해도 볼륨이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이 줄어들면서 백가죽이 더 이제 얇아지긴 하지만 밑줄이 힘이 없어지면서 더 이렇게 처지게 돼서 모양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감량 전에도 내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미리 알고 있는 분들도 있긴 하시지만요. 이런 분들에서 지방흡입이 좀 더 도움이 돼줍니다. 지방흡입은 뭐 가능한 지방을 많이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역시 피부 리프팅을 잘 해주어서 탄력세포를 많이 재생시키면 면적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감소와 더불어 피부를 좀 더 면적을 줄여서 찌그러짐과 처짐을 좀 줄일 수가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피부의 확장과 처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리프팅 작업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잘라내는 수술을 좀 고려할 수가 있겠죠. 피부를 이제 적당한 만큼 잘라내고 위아래를 붙여주는 수술이죠. 그런데 이 수술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흉터도 험하게 남는 수술이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도 지방흡입과 리프팅이 좋은 차선책이 되어 줍니다. 물론 그 개선의 한계는 있지만 리프팅 작업으로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면 그냥 이 정도면 내가 감수하겠다 살 수도 있겠고 또 나중에 그래도 좀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 때 이전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제가 이제 리프팅을 많이 해놨으니까 적은 규모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술 과정도 좀 편하고 회복 과정도 좀 편하고 비용이나 흉터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임신의 준비 과정이나 뭐 중간 또 나중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지방흡입이 이런 과정들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